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자주 드시나요? 큰 병은 아닌데도 어딘가 이상하게 피곤하고 예전보다 활력이 줄어든 느낌이 드는 날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로 83세가 된 은퇴한 의사 박종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진료실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했지만 정작 은퇴한 뒤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지 못해 후회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후반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직접 겪었고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목격했던 건강을 망치는 생활습관 10가지입니다. 이 습관들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몸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의 삶은 의학이나 약보다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심장을 지키고 뇌를 깨우고 삶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시작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겪었던 첫 번째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땐 밤을 새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의학 논문을 정리하다가 또는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지요. TV 드라마에 빠져 밤 1시, 2시까지 깨어 있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땐 몸이 견뎌주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70세를 넘기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잠은 분명히 7시간 이상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았고 오전 내내 멍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약속도 있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제 생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뇌와 몸에 휴식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불을 환하게 켜두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계속 시청하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몸이 쉬지 못하고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밤 11시, 12시까지 깨어 있으면 단순히 늦게 자는 것을 넘어서 호르몬 밸런스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는 이 균형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밤마다 뇌가 회복할 시간을 놓치게 되면 자연스레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세포의 청소 기능도 약해져 치매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저도 그 결과로 어느 순간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익숙한 전화번호를 갑자기 까먹는다든지 냉장고 문을 열고는 내가 뭘 찾으러 왔지 하고 멈춰 서 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작은 변화 하나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밤 10시 이전에 모든 불을 줄이고 10시 반까지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기였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노력해보니 몸이 스스로 그 리듬을 기억하더군요. 저녁 9시쯤 되면 눈이 저절로 감기기 시작했고 새벽 6시쯤이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침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뇌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중력이 회복되고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밤 9시 반이면 방의 조명을 따뜻한 노란색 조명 하나로만 줄입니다. 스마트폰도 멀리 두고 간단한 명상이나 호흡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습관 하나가 제 건강을 다시 붙잡아준 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번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 10시, 이전의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내 몸과 뇌가 진짜 쉬는 시간이라는 걸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작은 리듬 하나가 우리 인생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깊이 후회했던 습관은 바로 아침을 거르는 생활이었습니다. 의사로 일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 식사를 대충 넘기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허겁지겁 병원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런데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 있었고 그게 제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엔 혈압 때문인가 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 저하와 함께 변비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을 걸으면 뇌는 에너지원이 부족해지고 장은 수축 운동을 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되며 담즙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소화 장애까지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일 아침 무조건 식사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밥 한 숟가락 삶은 달걀 하나, 아니면 바나나 반 개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아침을 먹는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리듬이 뇌와 장에 하루의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바꾸고 나니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에는 점심 전까지 멍하게 앉아만 있었던 제가 이젠 아침부터 산책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솔직합니다. 주는 대로 반응하고 무시하면 그만큼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난 원래 아침을 안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살짝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라도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뇌와 장에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삶 전체를 바꿔주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몸속였고 후회했던 습관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더 이상 병원에 나갈 일이 없어졌고 처음 몇 달간은 여유롭고 편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TV 프로그램도 챙겨보며 나름대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가 자꾸 무거워지고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지만 점점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정맥순환 장애와 고혈압 초기 증세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였던 저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명의 환자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제가 정작 스스로는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습관 자체가 건강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고 혈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조용히 망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알람을 맞춰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안을 왕복 2-3번 마루 끝에서 끝까지 천천히 오가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10분 정도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방 안에서 가볍게 걷기,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작고 간단한 움직임들이 제 몸을 다시 살렸습니다. 정맥류 증상도 줄었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던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만이라도 몸을 일으키고 움직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심각하게 후회했던 생활 습관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종일 진료를 하면서도 틈틈이 물을 챙겨 마셨지만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점점 물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굳이 마실 필요를 못 느꼈고 차나 커피로 갈증을 대신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몇 개월 이어지자 피부가 거칠어지고 입안이 자주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입이 바싹 마르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벼운 어지러움과 탈수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간 이후에야 그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탈수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기능도 무뎌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체내는 이미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분이 부족하면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물 마시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아침, 식사 후에 한 컵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 한 컵,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한 컵. 이렇게 하루에 5일 6번 일정한 시간에 물을 마시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자꾸 화장실에 가야 해서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입마름도 사라졌으며 소화도 더 잘 되고 피로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뇌가 맑아지고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차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장과 몸에 훨씬 좋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서라도 일정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물 한 컵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결국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단언컨대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은 의사로서도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도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강법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제가 깊이 반성하고 고친 습관은 바로 혼자 식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자연스럽게 혼밥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불편함보다는 편하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활이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입맛이 점점 없어지고 식사 시간이 그저 배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식 맛도 잘 모르겠고 밥을 먹고 나서도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말수가 줄고 감정이 메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임에 초대받았고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반찬에 대해 한마디 나누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받는 그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지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려 노력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정성껏 먹게 되고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산책도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식사 자체의 질도 높여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혼밥을 자주 하는 노인의 경우 우울감과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밥을 같이 먹었을 뿐인데 삶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번 혼자 식사를 하신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지인 한 명에게 같이 점심 한 끼 해요 라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혹은 동네 복지관 교회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건 건강을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함께 웃으며 먹는 밥 한 끼가 약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주 금요일에는 옆집 박 할머니와 전을 부쳐 먹는 소박한 식사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약속이자 활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따뜻한 식사 시간을 위해 한 발짝 용기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 뇌의 건강 그리고 삶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6번째로 제가 오랫동안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은 바로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손주 사진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정도였고 유튜브에서 건강 정보 몇 개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상이 길어지고 댓글을 읽고 또 다른 영상을 누르다 보니 자정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침침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의욕도 줄어들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제가 의사였던 만큼 이 증상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뇌피로 누적에서 오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생활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허전하고 불안하기까지 했지만 대신 종이책을 꺼내들고 시집 한 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고 눈을 감고 있으면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밤잠이 깊어졌고 새벽에 자주 깨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머리가 개운했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낮 동안 집중력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기억력도 덜 흐려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도구이지만 잠자기 전까지 쥐고 있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뇌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 자극을 멈추고 안정 상태에 들어가야 깊은 수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과 정보는 뇌를 계속해서 각성시키고 수면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밤 스마트폰을 베개 옆에 두고 주무실 생각이시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것을 책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지 숙면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고 하루를 맑게 여는 진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9시 반이 되면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고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그것이 제 하루를 정리하는 신호이고 몸에게 보내는 이제 쉬자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야말로 제가 다시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가장 소중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7번째로 제가 깊이 깨달은 나쁜 습관은 바로 냉장고 반찬을 매일 돌려먹는 생활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일이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날이 많아지니 요리도 성가시고 결국 냉장고에 한 번에 만들어둔 반찬 몇 가지를 며칠이고 반복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편하고 절약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자주 설사를 하고 또 다른 날은 변비에 시달리는 등 장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피부에 작은 트러블이 생기고 입 안이 헐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반복된 재가열 음식으로 인해 위와 장이 약해지고 미세한 염증이 쌓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냉장고 반찬을 전자레인지로 반복해서 두면 음식 속 산화물질이 증가하고 오랜 보관은 세균 번식의 위험도 높입니다. 특히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자극도 쉽게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반복된 식습관이 내 몸속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식습관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전부 새로운 음식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 한 끼는 꼭 그날 만든 신선한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데친 채소 한 접시, 두부구이 몇 조각만으로도 새롭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반찬을 오래 두지 않기 위해 소량으로 자주 만들고 식사 전에는 항상 냄새와 색을 점검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니 속이 훨씬 편해졌고 피부 트러블도 사라졌으며 장의 움직임이 다시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냉장고 속에 4일 5일 된 반찬이 있다면 오늘 이 기회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따뜻한 계란찜 하나라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위와 장피부 면역력 모두를 다시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신선한 것을 더 정성스럽게 받아들일 자격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맞춰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해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8번째로 제가 직접 겪고 뼈저리게 깨달았던 습관은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덜 아프다는 착각입니다. 저는 한동안 무릎이 아프고 허리까지 시큰거리자 괜히 움직였다가 더 나빠질까봐 라는 생각에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예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지내는 날도 많았고 움직이더라도 화장실이나 부엌 정도만 다녀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다리는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다리가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에 근육이 거의 빠져 있었고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차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 근감소증 초기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덜 아픈 게 아니라 더 빨리 약해지고 망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빠르게 사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1년에 1% 이상씩 근육이 감소하는데 활동을 안 하면 그 속도는 몇 배로 빨라집니다. 저는 그 후로 작고 쉬운 동작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옆에 앉아 발끝을 10초간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다음엔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올리는 동작, 그리고 벽을 짚고 제자리 걷기를 하루 3분씩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 3주가 지나자 다리의 탄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무릎 통증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5분 10분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깨우면 뇌도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움직일 때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과 근육의 수축은 노화된 신경계를 자극해서 인지기능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식사 후엔 10분씩 마루를 왕복으로 걷고 저녁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이가 드니 움직이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만 계신가요? 그 생각을 오늘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멈춰 있을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 진짜 변화였습니다. 9번째로 제가 마음 깊이 후회했던 습관은 바로 사람을 피하고 고립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간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수십 명씩 마주하던 삶에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니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속이 편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흐릿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웃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무슨 내용인지 집중이 되지 않았고 전화벨이 울리면 받기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어딘가 무표정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자 저는 점점 기억력에 자신이 없어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어나며 감정 조절이 힘들어졌습니다. 뇌가 천천히 잠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고령자의 경우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 뇌의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치매나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작지만 용기 있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동네 노인정에서 열리는 체조 수업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았지만 두세 번만 반복하니 다시 말문이 트이고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뇌와 감정의 운동입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웃으며 나누는 안부 한 줄이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동네 편의점 사장님과 오늘도 건강하시죠 하고 인사하는 걸 빼놓지 않습니다. 그 짧은 대화 하나가 하루를 여는 힘이 되고 나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 며칠간, 아니 몇 주간 누군가와 마음 편히 이야기한 기억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가까운 이웃과 함께 차 한 잔 마셔보세요. 그 따뜻한 연결 하나가 뇌를 깨우고 마음을 살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건 약도 병원도 줄 수 없는 인간만의 치유입니다. 10번째이자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위험하다고 느꼈던 습관은 바로 나이 탓이야 라는 말버릇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부터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선생님, 뭐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요. 이 정도면 그냥 참고 살아야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이제 나이 들어 그런 거겠지. 기억이 흐려지면 치매가 오려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단념하고 낙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의 속도를 멈추게 했고 희망을 스스로 꺼버리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우리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나이 탓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이젠 아무것도 못해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나이란 이유로 멈추는 걸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이후부터 저는 늦은 나이라는 말 대신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어서도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했고 전혀 해본 적 없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등록도 했습니다.
처음엔 떨리고 어색했지만 내가 아직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내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며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말을 지우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 한마디가 우리 몸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83세가 되었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도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삶은 습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밥을 먹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그런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내일의 나를 더 웃게 만들고 더 활기차게 움직이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은퇴의사 박종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